안녕하세요. 세상의 보상 보물선입니다. 오늘은 산재 보상에 이어서 근제 보험과 실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기 누설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관련된 그 근제 보험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계산하는 것들은 뭐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근제는 그 민사소송에서 그 예정가액이다, 민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산재는 재자의 과실이 있어도 과실이 없는 무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근제보상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를 당하시고 근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제 보상은 재자의 소득, 나이, 과실, 장애율 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배상액을 산출합니다. 산재에서의 장애급여는 정률 보상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등급에 따른 일수를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애급여가 상실 수익보다 적게 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배책 특약, 즉 사용자 배상 책임 특별 약관인 근제보험은 산재가 종결되어야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를 종결한 후에 근제로 이제 진행이 가능하고요. 오늘의 사례는 그 갑돌이, 오늘의 주인공은 갑돌이로 하겠습니다. 갑돌이가 오늘은 고관절을 다쳤다고 하고요. 엉덩이 옆쪽입니다. 흑마기 시설 공사 중에 포크레인 조종자의 실수로 그 더블 페이스를 조정 미숙으로 더블 스페이스로 충격을 가해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갑돌이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도 받고 입원 통원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도 다 받고 그러면 종결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장애급여를 진행을 합니다. 종결 이전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애급여도 받은 상태이고, 이제 만일 산재에서 장애를 못 받았다면은 근제에서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재에서 장애를 못 받았다, 그래서 근제까지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산재 보상은 산재법에 의한 그 AMM 방식으로 영구 장애를 받아야만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한시는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산재에서는. 그러나 그 근제보험에서 적용되는 것은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용하는 그런 평가표와 똑같은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시로 인정받으면 그로 인한 손해를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산재가 발생하고 이러면은 근제를 청구하기 전에 그 어디에 가입되어 있나, 근제보험 증권 있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갑돌이는 주식회사 안전건설에서 마침 다행히 건설공제 근제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설공제에 근제보험을 청구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겠습니다. 만일에 근제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면은 건설공제 사이트 가면 조회해 볼 수가 있고, 만일에 그 가입 여부가 조회가 안 된다면은 그 해당 회사
뭐 총무과나 이런 데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뭐 잘 안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그 근제가 확인되어 있나? 대부분 건설 쪽은 대부분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근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계산 방법 들어갑니다. 첫째로 위자료. 자, 그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그 판사님마다 그 들쑥날쑥이었었습니다. 그 판사님들이 물론 그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시겠지만, 너무 위자료 기준이 뭐 들쑥날쑥해서 지금은 뭐 서울 고등법원 2015년 정도 그 판결을 지금 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뭐 사망 위자료 같은 경우는 1억 기준이고, 이번 사례에서는 뭐 부당이니까 8천만 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사례를 놓고 이제 이걸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8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과실은 아무리 많아도 60%로 제한을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자막을 띄워드리면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갑돌이는 이제 고관절 쪽에 전자광골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이 생겨서 노동능력 상실률이 15% 이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위자료의 계산은 기준금액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8천만 원 곱하기 그 노동능력 상실률 15%죠. 그 다음에 그 과실이 지금 현재 이제 2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계산하는 공식인데 60%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60 곱하기 20%를 합니다. 그러면 12%가 나오겠죠? 그러면 100%에서 12%를 빼면 88% 나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간추리면 8천만원 곱하기 장애 15% 곱하기 0.88 이렇게 곱하면은 1056만원이 나옵니다. 자, 위자료 계산 됐습니다. 두 번째 상실 수익액. 자, 그 입퇴원 기간 동안에 그 상실 수익액과 그 장애 일실 수익액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계산 편의상 급여는 그냥 3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갑돌이는 2달 입원하고 4달을 통원했습니다. 저번 산재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재가 좋은 것이 그 입통원 기간에 다 그 인정이 되죠. 휴업급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것입니다. 물론 70%이기는 하지만, 자, 휴업 손해를 계산합니다. 이번 기간. 자, 300만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100%라고 합니다. 왜냐, 병원에 누워있을 때는 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능력 상실률 100% 곱하기 2달 곱하기 과실이 20%이기 때문에 그 20% 뺍니다. 그럼 80% 남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300만원 곱하기 100% 곱하기 2달 곱하기 80% 이렇게 곱하면 480만원 나옵니다. 자, 이것은 이번 기간 동안에 휴업 손해입니다. 이제 통원 4달 했다고 했죠. 자, 휴업 손해 통원 기간 동안 똑같습니다. 300만원 곱하기 그 노동능력 상실률 15%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과실이 있기 때문에 20% 빼고 80% 곱하기 4달 이렇게 하면은 144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퇴원 기간 총 그 휴업에 대한 상실 수익은 624만원입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장애 일실 수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장애 일실 수익은 그 가동 능력이,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금년에. 그래서 이제 육체 노동자가 65세까지 이렇게 그 산정을 합니다. 갑돌이는
20년 일할 수 있는 가동 능력 나이가 20년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노임 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이게 하반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인부는 지금 현재 13만 264원입니다. FM대로 요거를 적용하게 되면은 실제 하반기 노임 단가 13만 264원 곱하기 22일 일할 수 있는 22일입니다. 곱하기 15% 노동능력 상실률이죠. 곱하기 20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166.1055 이렇게 하면 7,140만 3,970원 나오는데, 지금 사례에서는 간단하게 휴업손해 소득 기준을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00만원 곱하기 노동능력 상실률 15% 곱하기 20년에 해당한 호프만 계수 166.1055 이렇게 하면은 7,474만 7,470원 나옵니다. 실제 지금 노임 단가랑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았냐? 이제 산재를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비급여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산재에서 이제 비급여 항목은 급여를 해주지가 않겠죠. 예, 요 비급여 항목이나 또 예를 들어서 향후 성형 추정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600만원이 발생했다고 하겠습니다. 600만원. 600만원인데 이제 과실이 20%니까 당연히 20% 뺀 80만원만 곱하죠. 8648 48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기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480만원입니다. 자, 이제 금액은 나왔습니다. 금액은 나왔고, 자, 이 금액에서 산재에서 받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애급여를 각각 손해배상금에서 빼면 남는 것을 이론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좀 안 되는데, 이 금액은 산출되기까지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랑 실제로 과실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때에 따라서는 유리하게 또 정확한 사고 현장 상황을 알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또 그런 것이죠. 그냥 실제는 이게 복잡합니다.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유리한 판례를 찾아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숫자가 주어져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이보다 훨씬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배상 금액이 나왔으니까 기왕에 산재 급여 받은 것을 공제해야 되는데 요것은 정보 공개 청구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산재 급여 지급 확인원이라는 내역서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사례에서는 요양급여가 산재에서 1,500만원 받았고, 휴업급여는 1,300만원 받았고, 장애급여는 5,000만원 받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손해배상금에서 산재에서 받은 각각의 급여를 공제해야 됩니다. 지금 갑돌이는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10급이 적용돼서 495일을 곱했다고 가정하면 거의 5천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제 금액 자체도 이제 실제 사례와 아주 유사하게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산재 총액을 다 더하고 근제 총액을 다 더해서 총액끼리 빼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목별로 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제 보상 금액에서 기왕에 받은 산재 급여를 항목별로 공제하면은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정산하면, 자, 위자료는 산재 급여 항목이 없습니다. 아까 위에서 1,056만원 나왔죠? 그래서 1,056만원 더하기, 자, 손해배상 계산에서, 근제 계산에서, 휴업손해가 624만원 나왔고, 휴업급여가 1,400 나왔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뭐 다시 토해내야 되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산재에서 더 많이 받으면 이것은 그 공영보험이기 때문에 복지 후생적인 차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산재에서 받은 것이 많으면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배상금이 더 많다. 그래서 더 차익이 발생하다. 그때는 이제 받으시는 거죠. 자, 비급여 항목하고 이제 발생한 비급여랑 향추 성형비 480만원 요거 더하고요. 장애로 인한 상실 수익액, 아까 그 손해배상 민사로 따진 게 7,474만 7,470원입니다. 여기서 산재에서 받은 장애급여 5천만원을 빼면 받을 수 있는 장애 상실 수익액은 2,474만 7,470만원입니다. 그래서 근제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항목들을 다 더하면 4,010만 7,470원입니다. 예, 4천만원 가량을 근제를 통해서 더 분쟁을 통해서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뭐 계산 방법이 뭐 틀렸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제와는 뭐 이 금액이 나오기까지는 그 우여곡절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산재 보상하는 방법에 이어서 근제 보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뭐 사이트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항목별로 공지한다. 뭐 이런 금액만 주어지고 이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고 아마 제가 제 유튜브 방송에서 상당히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또 밤이 늦었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